자, 헬로하이로. 자, 이제 그 정적분의 활용의 이제 마지막 단원, 이제 45강을 이제 촬영할 건데, 이제 오늘 이제 공식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는 아니고 뭐 한 개인데, 요거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거지. 미치도록 도움이 되니까, 이 공식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뭐 증명 과정 뭐 원해요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증명 그런 거 해드릴 수 있죠. 해드릴 수 있는데 안 해주려고요. 네. 그래서 남편 주지 않고 안 해줄 건데, 뭐 그 이유는 굳이 알아도, 뭐 그 증명 과정을 알아도 그냥 그렇구나. 근데 결국은 뭐 쓸 일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줄 건데, 어떤 공식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잘 보세요. 이 공식인데, 이제 우리 강의 들으시는 이제 학생들은 아주 오늘 아주 그냥 개이득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3차함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3차함수. 그러니까 3차함수와 이제 적분으로 이제 들어가면 뭐 이런 공식 있잖아요. 이렇게 가서 쫙 가서 3차함수랑 어떤 놈이랑 스쳐 지나갈 때, 여기가 이제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이렇게 나와서 뭐 최고 차이 계수가 뭐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랬을 때 뭐 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12분의 얘와 얘의 차이, 베타 빼기 알파의 12,4공식하고 최고 차이 계수 a를 여기다가 곱해주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누구였나? 홍성재였나? 도유성이었나? 누가 선생님이 이제 강의 듣는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 그럼 3차함수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얘네들의 넓이를 구할 수 없나요? 이런 공식 없나요? 이런 소리를 했어요. 날로 먹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이제 알파고 여기가 이제 베타고 여기가 감마예요. 그래서 얘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돼 있을 때, 선생님 저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선생님 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고 싶어요. 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구하고 싶어요 하는데, 다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 넓이를 S1이라고 치고 요 넓이를 S2라고 치면 우리는 S1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만 있다. 물론 얘도 있어요. 이거 다 구하는 건 당연히 두 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있어요. 근데 얘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 공식 같은 거는 조금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얘만 알아두는 게 그냥 우리가 나중에 실전 써먹기엔 참 좋다 이거죠. 자, 갈게요. 자, 얘는 정리 좀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난 여기부터 여기만 구한 겁니다. 여기는 몰라. 응? 나중에 딴소리 개소리 도구 사운드 왈왈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잘 보시고요. 이 넓이를 구하려고 그래. 근데 얘는 최고 차이 계수가 a니까 쓰기를 이렇게 쓰죠. a에 x 빼기 알파에 x 빼기 베타에 x 빼기 감마에 dx. 선생님 저는 얘를 구하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잘 들으세요. 당연히 최고 차이 계수 a는 앞으로 그냥 빼갖고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a는 그냥 이렇게 올 것이고, 응? 곱하기 6분의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선생님 이거 육상공식인데? 이거 좀 이상한데 육상공식은 2차에서 쓰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가 더 들어가.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까지는 2차 함수랑 우리 2차 함수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이제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때 이때 이 넓이가 얘죠. 얘. 근데 얘는 3차 함수니까 여기다 뭐가 하나 더 곱해줘야 돼. 선생님 3차 함수는 12사 공식이잖아요. 이거는 이때만 쓰는 거고, 접할 때, 3차 함수가 접할 때 쓰는 공식이고, 접하지 않고 뚫고 지나갔을 때 앞에 부분의 넓이를 내가 구하고 싶다. 응? 이때는 63 공식 그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뒤에 누가 하나 더 붙냐면은, 누가 하나 더 붙냐면은, 알려줘봐라. 얘를 알려줄까 말까 살짝쿵 고민이 살짝 되는데, 얘는 알려줄게요. 얘 마지막 근 있죠. 알파, 베타, 감마가 있으면 얘가 첫 번째 근, 두 번째 근, 이게 세 번째 근 있죠. 얘를 이용할 건데, 얘랑 이 두 개의 중점이 있을 겁니다. 누구냐?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을 거예요. 응? 만약에 얘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뭐 7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1과 3의 중점은 2잖아요. 2. 여기는 2잖아. 그쵸? 그러면 2와 7과의 차이 얼마야? 5죠. 5.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이제 알파, 베타, 감마면 감마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차이를 이 뒤에다 써주면 됩니다. 어떻게 써준다고? 알파, 베타, 감마에서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얘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공식을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그림을 그리시고 요 그림 그대로 그리시고 3차 함수, 최고치 한계수가 a인 3차 함수 그려놓고 그놈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그때 나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넓이만 구하고 싶어. 선생님 얘는 어떻게 구하죠? A 최고치 한계수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이 뒷부분은 똑같다. 누구랑? 2차 함수랑 63 공식 그대로 들어갑니다. 요놈의 차이의 세제곱. 근데 뭔가 찜찜하단 말이야. 3차 함수니까. 그쵸? 얘는 2차 함수 거잖아. 그래서 뒤에다 뭘 하나 곱해줄 건데 걔가 누구다? 감마와 맨 마지막 근과 두 개의 중점과의 차이가 곱해지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왜 그런데요? 그런 도구 사운드 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그런 식의 교육 방법은 수학 개소리예요 다. 나중에 수학과 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필수 예제 이제 6번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좀 아시고요. 자 역함수 y는 fx는 x 3승 빼기 3x 제곱 더하기 3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그 그래프로 둘러싸여 있는 fx와 gx로 둘러싸여 있는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랬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x 3승 빼기 3x 제곱 더하기 3x라고 하는 놈의 그래프의 개형을 좀 알아야 되겠지. 어떻게 될지. 근데 왠지 느낌이 나는 여기다 더하기라고 빼기라고 싶거든. 왜야?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x 빼기 1에 3승 빼기 1이 나오죠. 빼기 1. 맞아? 그럼 이 그래프는 1, 마이너스 1 간 거야. 1, 마이너스 1. 얘는 1, 마이너스 1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겠군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조작하지 않고 그냥 해볼게요. 조작하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개형을 직접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자 다시 갈게요. 다시 얘를 내가 진짜 미분할 거야. 미분하면 3x 제곱 빼기 6x 더하기 3이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3으로 정리를 해주면 3에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나와서 얘는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선생님 얘는 1에서 이 자식이 기울기가 0이 돼요. 근데 걔는 중근이니까 한 번밖에 없어요. 라는 거죠. 그래요? 근데 얘는 1, 얼마를 지나냐면 여기다가 1을 넣어버리면 얘는 1,1을 지나죠. 1,1. 그래? 그럼 얘는 1,1. 요 점을 지나는 거죠. 아까랑 그림이 좀 다른데? 아까 이렇게 지나갔는데? 뭐지? 뭐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자, 됐죠? 자, 어쨌든 다시 1,1 지나 여기다 x에다 1 넣어버리면 얘는 f1은 1이니까 이 그래프가 0,0 지나고 얘가 슉 올라가서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슉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fx가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얘랑 지금 나보고 구하라는 게 걔의 역함수예요. 선생님 3차분수의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얘의 역함수 f 인버스 걔가 gx래요. 얘는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모르죠. 우리가 2차 함수는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3차 함수를 역함수를 구한다? 이건 상상 불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는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이론을 끌고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3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이 역함수의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는 시츄에이션인 거예요 지금. 3차 함수의 역함수? 몰라.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다가 y는 x를 하나 쫙 그리고 야 fx 있니? 네. 내가 얘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할 테야. 그래서 이 자식을 그럼 데칼코마니 하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gx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x와 gx로 둘러싸이는 이 부분 넓이 구하라니까 이거 구하라는 건데요. 근데 어떻게 구하는데요? 쉬워. 아주 쉬워. 뭐냐면 이게 대칭한 거니까 요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 노란색 이 넓이랑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뭐예요? 같아요. 이해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빨간색 부분의 넓이랑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랑 어때요? 또 같아요.
아, 선생님, 그러네요. 그러면은 애시당초 저는요, 이 gx를 그냥 지워버리고, 그럼 노란색 부분이 없어지죠? 난 이 빨간색만 구해도 되겠네? 그래서 곱하기 얼마 하면 되니까? 2 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다시, fx라는 놈과 y는 x라고 하는 놈이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는데, 나는 이 fx에서 이 y는 x를 뺀 놈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하고, 그 다음 또 이번엔 y는 x에서 fx를 뺀 놈의 넓이를 구해서 또 2하겠다, 이 얘기죠. 이해됐어요, 지금? 응?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수식을 써볼게요. 자, 인테그랄 0부터, 여기가 이제 0이죠? 첫 번째 교점은 얼마입니까? 여기를 이제 잠깐만 별표라고 칠게. 그 다음 여기를 두 번째 여기 달이라고 칠게. 자, 0부터 별까지 이게 fx예요. fx에서 빼세요. 뭐를? y는 x를 빼서 거기다가 dx를 하시고요. 이해됐죠? 그 다음 또 더하세요. 이번엔 또 별부터 달까지. 이번에는 위에 있는 게 y는 x니까 넓이는 위에서 아래 거 빼는 겁니다.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거 fx를 빼는 거니까 x에서 fx를 뺀 다음에 dx를 해주면 되겠군요. 이 얘기죠. 응?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선생님, 그러면은 이 별이랑 달은 어떻게 구하나요? 아니, fx가 나와 있으니까 얘랑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교점. 즉, 얘는 x 이렇게 놓으시고 얘를 풀어주면 돼요.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걔 근이 바로 이 0, 알파, 베타, 0, 별표, 달표가 되겠다 이거죠. 갑니다. 얘는 1로 넘겨주면 x3승 빼기 3x 제곱 더하기 2x는 0이 되고, x로 묶어서 얘는 x 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0이 될 거고, 어머, 이거 마이가 되는 거니까 결국 x에 x 빼기 1, x 빼기 2는 0이 돼서 선생님 0, 1, 2네요. 즉 얘는 0이고 얘는 1이고 얘는 2네요. 이 얘기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가 1이네요. 어머, 선생님, 여기는 1이고요. 여긴 2네요. 됐네? 그럼 이 fx에다가 원래 있던 이 함수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적분 때려주시고요. 거기다가 곱하기 2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fx에도 이 자식을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고 적분 때려주시고요. 그 다음 또 곱하기. 물론 곱하기는 나중에 한꺼번에 해주셔도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푸시면 되는데 잘 들으세요. 자,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잘 들으라고. 자, 이거 다 그래프 지웁니다. 얘를 이제 초보들은 이렇게 푸는 거고, 초보들,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풀 거고, 칠판 한번 지우고요. 좀 고수들은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좀 고수들은 이렇게 풀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은 초보인데,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를 상대로 지금 고수의 풀이를 지금 실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한 번만 더 치고. 뭐냐면, 이 그래프가, 지금 그래프를 다시 그립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슉 올라갔다가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슉 가는 거거든요. 이게 fx입니다. 그리고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제 1,1과 2,2를 지날 테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서 이게 y는 x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놈의 역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또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 넓이가 같고, 그 다음에 요 넓이가 같아서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이제 계산해서 곱하기 2 하자. 이거잖아요. 노란색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다시 쳐다보면 어차피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fx와 x와의 교점은 이미 구했고 1, 2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식을 쓴 게 첫 번째, 요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던 이 부분이 0부터 1까지 fx 빼기 뭐라고? x dx라고 그랬죠. 그쵸? 근데 이 식을 가만히 보면 얘가 x 3승 빼기 3x 제곱 더하기 3x에서 x를 뺐으니까 더하기 2x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 그래프가 누구냐면 얘는 0, 1, 2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그래프가 이 새로운 함수 hx예요. 다시 fx에서 x를 뺀 놈에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원래 0부터 1까지 이 넓이를 구하라 이거였는데 얘를 새로운 함수로 바라보면 이 hx가 얘잖아 얘는 다시 묶으면 x에 x 빼기 1, x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0, 1, 2를 x절편으로 하고 있는 함수에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얘기지요. 응? 그러면 웨이로 모먼트 이 길이랑 같죠. 네. 그럼 얘는 뭐예요? 변곡점이에요. 즉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란 뜻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 넓이도 얘랑 같죠. 그쵸? 그러면 원래 내가 애시당초 이 역함수 이 노란색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었고 여기는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선생님 얘는 그러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이 밑에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건가요? 그러겠지. 그러면 얘랑 같고 얘랑 같으니까 결국 이 네 개가 다 같겠네요? 그러겠지. 선생님 끝났어요. 뭐가 끝나? 선생님이 강의 시작할 때 알려주셨잖아요. 뭘 알려줬어? 3차 함수가 이따구로 그려지고 찡짱 서 알파, 베타, 감마가 됐을 때 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지. 그게 뭐야? a 곱하기 6분의 베타 빼기 알파 63공식 곱하기 감마 빼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평균값과 얘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죠, 감마. 감마와의 차이가 이 뒷부분에 한 번 더 곱해주면 얘가 바로 이 넓이가 되겠잖아요. 그렇지. 갑시다. 최고 차이 계수 a는 어차피 1x3승이니까 1일 거고 6분의 자 차이가 1이죠. 1의 세제곱 써주시고요. 곱하기 자 얘의 중점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과 2 사이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2분의 3입니다. 2에서 2분의 1 빼준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3. 선생님. 그럼 그 차이를 이 뒤에다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럼 약분되네? 여긴 2네? 얼마가 나와요? 4분의 1 나와요. 누가? 얘가 4분의 1 나온다고. 됐어요? 그럼 답은 얼마야?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곱하기 4에서 1. 끝납니다. 답이 1이 맞을걸? 맞네요. 이렇게 푸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 공식을 이용해서. 안 그러면 아까 전에 썼던 것처럼 정적분 다 때려가지고 다 해야 돼요. 시간이 많으신 분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맞춰야 될까? 어차피 맞을 수 있는 문제라면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이 방식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개꿀팁입니다. 개꿀팁. 반드시 알고 계세요. 그 다음 문제. 자, 이번에 6- 오른쪽 갈 겁니다. 자, 마지막 강은 필수 예제만 풀어줄 거예요. 밑에 있는 유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고 답 교재에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도저히 못 풀겠다 싶은 거는 카페나 게시판이나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죠. 갈게요. 자, fx가 루트 x 빼기 3이라고 나와 있네요, 선생님. 그래요. fx가 쭉 가서 루트 x 빼기 3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자 1, 2, 3, 4 가고 그래프가 슈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게 y는 루트 x 빼기 3입니다. 그런데 그놈의 역함수, 선생님 얘는 루트 함수인데 역함수 어떻게 구해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y는 x를 샥 그려주고 y는 x 샥 그려주고 얘에 대해서 뭐하라고? 데칼코마니 하면 돼. 이놈의 좌표가 3,0이니까 얘에 대응되는 점은 1, 2, 3, 0,3 이 점일 거고요. 얘가 4,0이니까 얘는 0,4 이 점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 4에서 빵야 쏘면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루트 4 빼기 3에서 1 나오죠. 요 점이 따다다다다다 가서 여기가 4,1이군요. 그러면 요 점에 대응되는 점은 1,4겠군요. 그래서 역함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해돼요? 선생님 더 그려야죠. 더 안 그려도 돼. 왜냐면 이미 문제를 난 알기 때문에 그래. 왜? fx라는 그래프를 3부터 4까지만 적분하세요. 이게 fx인데 선생님 3부터 4까지 여기까지만 적분해 주세요.
아이 젠장할 인테그랄 3부터 4까지 루트 x 빼기 3의 dx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푸는 거는 얘를 2분의 1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2분의 1승 가시고 우리가 다항함수의 이 개수 부분이 개수가 아니라 이 지수 부분이 실수다라고 해도 유리수다라고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적분법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x 3승 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여기다 1 더해서 나누죠. 3 더하기 1 하죠. 분해. 그 다음 x에도 여기다 1 더하죠. x 3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4분의 1 x 3승, x 4승 나오잖아요. 얘도 똑같아. 2분의 1에다가 1을 더해주세요. 그럼 2분의 3이 나오거든요. 2분의 3. 개로 나눠야 돼. 그럼 2분의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다시. 여기 좀 어렵나? 여기가 2분의 3으로 나눠야 돼요. 그리고 x 빼기 3에 2분의 3승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적분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이제 2분의 3분의 1이니까 여기는 이제 3분의 2가 돼서 선생님 여기다가 3,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넓이가 나오죠. 됐죠? 근데 얘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물론 이게 하면 되는 건데 가만히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쳐다보면 선생님 이 뒷부분에 gx라는 함수도 0부터 1까지 적분하라는데요. 0부터 1까지 이 노란색 함수를 적분하면 이 넓이가 나오죠. 이 넓이가. 저 역함수 구해가지고 저 구하려면 장난 없다. 짜증 이럴 텐데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이 넓이랑 이 넓이는 같아요. 근데 나보고 두 개를 더하라 했으니까 얘가 되는구나. 그래서 가로 1, 세로 4에서 그냥 답은 얼마? 4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이 문제는 얘를 직접 구하고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역함수가 서로를 대칭하고 있다. yx에서 대칭하고 있기 때문에 너 이 넓이 진짜 적분하지 마. 어차피 0부터 1까지 적분해주면 나머지는 얘가 채워줄 거야. 이 대칭성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yx가 역함수에 대해서 정의 내릴 때 yx에서 대칭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하학적인 느낌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냥 수월하게 푸는 거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푸셔야 되겠죠. 선생님 서술형은 어떻게 해요? 서술형도 이렇게 푸시면 선생님한테 불꽃 쏴다고 맞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왜? 이 문제의 의도는 그게 아니니까. 아시겠어요?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유제 16번 직접 해보시고요. 17번, 18번 다 직접 해보시고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필수에 이제 7번이랑 필수에 이제 8번 두 개만 하고 이제 끝냅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P가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있는데 걔가 vt가 6t제곱 빼기 18t 더하기 10이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개념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속도라고 하는 거를 속도 원래 위치가 있죠. 위치를 내가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 그쵸? 속도를 내가 또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반대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 적분. 그 다음 속도도 적분하면 위치가 됩니다. 위치. 근데 적분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뭘 보는 거냐면, 미분은 기울기를 보는 거지만, 적분은 넓이를 보잖아요. 정적분은 다 넓이 나오잖아. 넓이. 물론 부호가 있는 넓이지. 자, 이제 잘 보세요. 어떤 속도 그래프를 나한테 주고 나서 위치 구하십시오. 위치의 변화를 구하십시오. 움직인 거리 구하십시오. 다 뭐하란 얘기입니까? 지금 적분하란 얘기예요. 적분. 일단 속도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속도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얘는 이차함수고 얘는 6으로 묶어버리면 t 제곱 빼기 3t 더하기 2가 돼서 마1, 마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즉 1, 그 다음 2, 이렇게 가고 그래프가 슈 이렇게 그려지는 게 VT 그래프다 이거죠.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2고요. 이해됐어요? 얘는 0,12를 지나니까 선생님 여기는 10이겠군요. 여기까지는 아셔야 되겠죠. 그럼 이 뜻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시간축 0이고 여기가 t인데 처음에는 속도가 12란 말이야. 근데 시간이 갈수록 높이가 점점 떨어져요. 이 얘기는 속도가 줄고 있다는 얘기지. 이건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내가 공을 확 하늘로 던졌을 때요. 팍
던지면 처음에 슉 올라가다가 멈추죠. 잠깐 멈춘다고 찰나.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방향이 올라가는 방향일 때는 플러스지만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 뭘 기준이 없지만 어쨌든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가 양수면 내려올 때는 음수가 돼서 속도가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닥에 쿵 떨어지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얘는 지금 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수직선에다가 그 요요 같은 거 놓고 슉 던지는 거야. 슉 던지는 거야. 그 요요가 슝 갔다가 다시 슝 온단 말이야. 그러다 다시 앞으로 슝 가고 슝 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느낌인 거야, 지금. 응? 이해돼요? 요요가 내 손에서 출발할 때는 속도가 10이었어. 그러다가 제일 많이 슉 벌어졌을 때 속도가 잠깐 0 냈다가 다시 슉 다시 오다가 다시 슉 다시 가고 이러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어머 선생님 이제 대충 알 것 같은데요. 이제 내가 할 건 뭐예요? 야, 2초에서의 위치를 구하십시오 그랬어요. 지금 얘가 점 P가 0초에서 1에 가 있대. 무슨 말이냐면 1이라고 하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고 뭐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선생님이 서서 요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팍 던지겠다는 거야. 그럼 1초, 2초가 지나잖아. 그럼 그때 이 요요가 어디가 있을 거냐 이겁니다. 앞으로 쭉 가 있었냐 아니면 다시 돌아왔을 거냐. 어쨌든 그때의 위치, 최종적인 위치가 어디니?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같은데? 어떻게 풀지?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라고 그랬어요. 즉, 잘 봐요. 2초 후에 점 P의 위치니까 0초부터 2초까지를 이 속도 그래프를 내가 적분하면 되는데 0부터 1까지 이놈 넓이 구하시고요. 0부터 2까지 이놈 넓이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여기는 적분값이 양수로 나오니까 앞으로 가는 길이가 되는 거고 1초에서 딱 멈추죠 속도가. 그러다가 여기 1부터 2까지는 이 속도 그래프 음수잖아요. 따라서 적분값도 음수가 나오니까 이때는 뒤로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결국 이 넓이에서 이 넓이 여기가 만약에 5고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얘는 1초 동안 5m 앞으로 갔다가 5칸.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칸 갔다가 또 1초가 지나면 뒤로 한 칸 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4, 5, 6. 처음에 5칸 가니까 6이었다가 1초 후에 그러다가 또 1초가 지나면 다시 뒤로 한 칸 와서 최종적으로 5가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럼 선생님 이 넓이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적분 때리면 되겠네. 별거 아니네. 갑시다. 적분합니다. 자,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직접 하셔야죠. 0부터 1까지 이 VT의 그래프가 6t제곱 빼기 18t 더하기 10인데 이거 어차피 6 앞으로 뺍시다. 빼고 요거 3 가고 여기 더하기 이렇게 가서 dt 얘를 갑시다. 그럼 적분해서 어차피 1만 넣으면 되죠. 적분하면 3분의 1 t 3승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들어 2분의 3t제곱 더하기 2t가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다 이제 1 넣어 버릴 건데 1 넣으면 어차피 3분의 1 빼기 2분의 3 더하기 2가 되는데 거기다가 6을 곱할 거죠. 6을 곱해주면 여긴 2가 되고 여기는 3 빼기 9가 되고 여긴 더하기 12가 돼서 14 빼기 9가 나옵니다. 얼마예요? 진짜 5네요. 진짜 5입니다. 여기가 정말 5예요. 선생님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해요? 이것도 적분해야 돼요. 여기 1 넣고 여기다 2 넣어서 그러지 말자. 630식 쓰면 되지. 6분의 차이가 1이 나니까 1의 3승 써주시고 최고 차이 계수가 지금 6이죠? 6 써주면 어머 약분돼서 진짜 1이네? 나 이거 몰랐습니다. 진짜 5고 1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숫자 쓴 건데 다 맞네 그러면. 처음에 1에서 이 1m 지점에서 얘가 던졌는데 1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가 뭐냐면 5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그때는 6m에 가 있겠죠. 그때 P의 위치는 6이에요. 그런데 얘가 1이 아니라 2잖아. 그러니까 6m까지 최대한 갔다가 속도가 여기서 멈춘다고. 요요가 앞으로 가다가 슉 가다가 멈춰. 그리고 다시 오는데 그 1초 동안 뒤로 1m 온다. 여기 와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따라서 1번의 답은 뭐가 된다? 5가 된다. 맞니? 맞네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1초에서 3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라 이겁니다.
쫄지 마세요. 그냥 별말 아니에요. 자, 1초에서 3초까지. 자, 여기가 1초입니다. 3초는 여기 있겠죠. 그럼 쭉 가서 어차피 얘 좌우 대칭일 테니까 2분의 3에 대해서 1.5에 대해서 대칭일 테니까 여기도 넓이가 오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얘는 자 1초. 1초에는 여기 6m에 가 있죠. 1초. 근데 또 1초가 지나가면 얘는 5m로 와 있죠. 뒤로 빠꾸 한단 말이야. 빠꾸. 근데 이해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뒤로 1m 가는 거예요. 여기 넓이가 1이라는 게 뒤로 1m 갔다가 후진했다가 2초부터 3초까지는 다시 앞으로 5m를 간다고. 뒤로 1m 갔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 5칸 간다고. 이해돼요? 그럼 1초에는 원래 6m 있었다가 자 다시 보세요. 한 칸 뒤로 갔다가 앞으로 5칸 가지. 그럼 최종적으로 몇 칸 가요? 최종적으로 4칸 가서 여기 10회가 있겠죠. 아 선생님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뭔데요? 얘가 1초에는 6이 있었는데 어쨌든 3초 후에는 10회가 있잖아요. 뒤로 1m, 앞으로 5칸. 최종적으로 4칸의 위치가 변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2001년도에 그때 내 재산이 5억 있었는데 6억이구나. 6억 있었는데 2002년도에 줄었어. 얼마로? 5억으로. 그러다가 다시 또 5칸 더 갔어. 그럼 최종적으로 2003년도에 내 재산은 이제 10억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1초에서 3초까지 2001년부터 2003년까지니까 내 재산의 변화량은 6억에서 5억 됐다가 10억 됐지만 최종적으로 나는 얼마? 4억만 늘어난 거라고. 그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 된다라는 뜻이야. 별거 아니죠? 야, 변화한 양이 얼마냐 이거니까 뒤로 1m, 앞으로 5m에서 6m 이게 아니고 최종적인 결과만 놓고 본다. 기준점은 1초고 최종점은 3초. 그 변화가 6에서 10 중간은 보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선생님 1초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얼마인데요? 당연히 6이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뒤로 1m 갔다가 앞으로 5m 간 거니까 당연히 움직인 거리는 6이 된다. 됐어요? 그래서 답은 5, 10, 5, 4, 6, 5, 4, 6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별거 아니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적분해서 뭐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적분의 활용, 정적분의 활용도 뭐 사실은 뭐 그냥 넓이 조금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속도 가속도 문제 나온 거죠. 많이 빠졌어. 옛날에 막 회전체 나오고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y는 x제곱을 y축을 기준으로 돌리고 혹은 x축 기준으로 회전시켜서 그때 나온 회전체 부피 구하십시오. 뭐 별거 다 있었어요. 아주 쉬워졌어요 근데. 회전체의 넓이가 교육과정에서 지금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유제 19번, 20번, 21번 직접 해보시고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필수 예제 8번 문제.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t초 동안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아요. 이랬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는 그래프는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거리, 길이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얘 넓이가 바로 길이, 위치, 높이, 거리인데 자 보기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만 고르세요. 1번. 점피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춘 적이 있다 그랬어요. 멈춘 적? 멈추는 게 뭐야? 멈췄다는 거는 속도가 0이 된 지점이 있다는 거죠. 속도가 0. 공이 올라가다가 잠깐 멈추잖아. 속도가 0이 돼서 그래. 멈춘 거는 속도가 0이 된 거야. 근데 얘는 무려 1초 동안 속도가 0이 된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본 건데 그래프를 보시면 속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선생님 1초 동안 멈춘 거 아닌가요? 아니지. 1초 동안 속도가 2였던 거야. 얘는 등속 운동했던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도가 점점 올라가. 자동차를 타고 웅 갔다가 후진하는 거지. 이건 속도가 낮아지는 거, 속도가 낮아진 건 후진이 아니구나. 죄송해요. 웅 갔다가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는 겁니다. 운전할 줄 모르지만 이 정도는 알죠? 그럼 속도가 점점 줄어요. 근데 앞으로 가고 있긴 해. 가다가 멈춰. 속도가 0이 되니까. 그러다가 그때부터 뭐해? 뒤로 가기 시작해. 속도가 음수니까 뒤로 가. 왕! 뒤로 갔다가 다시 뒤로 물론 갑니다. 가고 있는데 왕! 갔다가 그래서 다시 멈추고. 다시 왕! 갔다가 이 등속 운동하고 멈추고 다시 왕! 뭐야 얘 미친놈이 아니야. 미친놈이야. 운전을 왜 이따구 그래. 이해돼요? 지금 여기 부분은 속도가 양수예요. 속도가 양수니까 앞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속도가 음수예요. 뒤로 가고 있는 거고 요 부분도 속도가 양수니까 어쨌든 앞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멈춘 적 없어. 속도가 잠깐 0 되는 거 2초와 4초. 이때는 잠깐 0 되죠. 잠깐 0 되지만 바로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포지션만 반대이고 어쨌든 속도가 다시 나오니까 1번은 틀렸다. 1초 동안 멈춘 적이 없죠. 2번. 점피는 운동 방향을 매번 바뀌었냐? 운동 방향? 운동 방향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요? 위치, 거리, 높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속도가 양수면 앞으로 가는 거고 속도가 음수면 뒤로 가는 거죠. 즉 속도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뀔 때 그 순간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음수였다가 양수 될 때 속도가 음수였다 양수일 때 그 순간도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그럼 그래프를 보시면 어머 선생님 여기 속도가 양수였는데 여기는 음수잖아요. 즉 2초 지점에서 방향이 바뀌었죠. 앞으로 가다가 2초에서 멈추고 뒤로 간다고. 그러다 4초에서 또 속도가 0 되면서 멈추고 다시 앞으로 간다고. 몇 번 바뀌었어요? 앞으로 가다 바꾸고 뒤로 갔다 바꾸고. 딱 2번 바뀌었죠. 그래서 2번도 틀렸다.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 3번. 점피는 출발하고 나서 4초 후에 출발점이 있었냐? 4초 후에 위치가 다시 원점이니 처음에 갔다가 뭐 뒤로 왔다가 뭐 앞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초 후에 위치를 봐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0부터 4까지 뭘 구해야 돼? 위치를 봐야 되는 거니까 적분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넓이는 이건 굳이 삼각형이니까 적분할 필요도 없는 거고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2 곱하기 2 그럼 4인데 나누기니까 얘는 넓이가 2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2초 동안 앞으로 툭 한 거야. 근데 또 2초가 지나서 4초가 되면 얘도 넓이 똑같겠죠. 합동이니까 얘도 2죠. 근데 얘는 뒤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두 칸 2초 또 2초 지나서 4초 되면 뒤로 두 칸. 따라서 4초 후에 얘는 뭐가 돼? 원점, 출발점에 있다. 그래서 디귿은 맞았다. 이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 점피가 출발하고 5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총 5냐라고 했어요. 움직인 모든 거리. 그러니까 얘는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2초 앞으로 두 칸, 또 2초 뒤로 두 칸. 위치는 0인데요. 현재 위치는 그게 아니고 앞으로 두 칸, 뒤로 갔으니까 움직인 거리는 4가 되는 거죠. 즉 이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 적분 얘네들을 5초까지 이 넓이를 너 다 구해라는 뜻이에요. 넓이를 구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2고 얘는 2고 얘는 1이죠. 1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앞으로 두 칸, 뒤로 두 칸, 얘는 또 앞으로 한 칸.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총 움직인 거리는 몇 칸? 5칸.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5입니다. 이렇게 해서 맞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강의는 다 했어요.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센수학이라던가 일품수학이라던가 기타 등등 유형선을 풀어서 자기 걸로 좀 만드셔야 됩니다. 뒤에 있는 뭐 예제들을 선생님이 이제 풀어주진 않지만 해보시고 좀 어려운 부분은 질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미적분 원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교재, 강기, 그 다음에 윤홍, 그 다음에 촬영, 띵땅 해서 미적분원 고액가의 강의를 이상으로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성적 얻으시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도록 해요. 빠이빠이 짜자시고 안녕!